안녕하십니까. 한국 강사 최교병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구문 14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교학상정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리천정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 없이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다 이 소리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세월을 보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할 건 아니지만 그도 하루하루에 내일 그 다음 날에 대해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꼭 무슨 사업을 해서만이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해서 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이 되고 나의 평생 일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같이 가리천정이라 해서 준비 없이 서두르면 그 하루도 허송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에 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족지불하는 말이 있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다 한 것이 된 거죠. 나 자신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을 다 한 것이 돼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으니까 세상을 내가 다 견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 나에 맞게끔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자성어를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가리천정하고 지족지불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 가리천정하면 준비 없이 서두르면 그날 하루도 허송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까 준비를 꼭 해야 된다. 하루하루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사업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족지불하 해가지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면서 14조 추구문 내용을 한번 같이 교학상정 하시겠습니다. 한번 칠판을 보시고 14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추월 양명 휘하고 동명 수고령 수고송 이루다. 그랬어요. 추월 양명 휘하고 동명 수고송 이루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시는 같이 가을 치자죠. 가을 치자는 가을에는 별을 드리니까 벼자가 있게 있어요. 벼자도 우리가 보시면 나무 목에다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 이거예요. 이게 벼자예요. 오면은 의미가 많이 깊이 있죠.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벼자. 물론 다른 열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벼는 우리한테는 아주 곡식으로서 중요한 그 양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일단 벼자와 불화자가 있어요. 가을에 벼가 불같이 이렇게 익어 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죠. 가을이라는 얘기죠. 아실까지? 그 다음에 가을추, 그 다음에 단월, 그 다음에 날양, 그 다음에 밝은 명, 빛날 휘도 이제 빛광자에다가 이제 분자 있는 거 보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겨울동, 그 다음에 고개령, 이게 이제 봉오리를 말하는 거죠. 산이 표현이 있으니까 봉오리, 고개령, 그 다음에 빼어날 수, 이것도 빼어날 수, 벼자 있는 거 보면 의미가 있네요. 그 다음에 외로울고, 그 다음에 소나무, 송, 이렇게 있는 걸 볼 때 한자 하나하나를 보시면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외로울 고 같은 경우도 보면 저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무슨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마칠 요 됐죠? 이건 아들 자자라고 그랬죠. 아들이 땅에서 잘 맞췄다. 이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외로울 혈이 된 거죠. 외로울 혈. 아들이 자기 도리를 잘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체도 못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부모님으로서는 참 외로움을 갖게 된 거죠. 피가 서는 거에 한마디로 자식밖에 사실상 없는데 그래서 외로움을 편이 된 거죠.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짧을 걸 된 거죠. 수명이 짧아진 거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명이 결국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 김에 아들 자자를 봤을 때 외로울 혈자, 짧을 골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가지고 마칠 요자잖아요. 그렇죠? 끝마칠 때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다 보였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오이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이과.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고독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이가 이런 글자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맞아. 이거 나왔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아들 자자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쓰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쓰는 거는 흙이 하나 또 틀리고 글자 자체가 전혀 틀려요. 이건 나여자라고 되지 않습니까? 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글자가 있죠. 여서 삐쯤이 안에서 창모가 되고 이건 창모. 이렇게 있는데 아들 자자와 야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들 자자와 달리 쓰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글자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사군 자에서 봤을 때 이런 글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 그리죠. 이제 금.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나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여금 영 그리죠. 이 차이가 있는 게 하여금 영하고 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금이지만 얘는 하여금 영. 그럼 뭐 명령을 하는 거죠. 그 군대에서 너 생각과 관계없이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 왔을 때 요 차이 있는 점에서 나올 때의 한자를 우리가 연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한자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뜻도 하시면서 다시 붙여주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추월 양명휘하고 동령 수고송 이로다. 그랬어요.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떨치고 날린다는 얘기죠. 떨치고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떨치고 그다음에 겨울의 고개에는 자, 이거 고개는 말씀드린 데까지 삿포구리는 얘기인 거죠. 겨울의 끝에 있는 삿포구리 얘기는 겨울의 고개는 여기서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리다.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리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로 됐을 때는 쭈구문에서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우리가 바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외로운 소나무 빼어나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보시면 1번, 2번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그렇죠. 밝은 빛을 그러면 3, 4, 5 이렇게 되는 순서가 이제 보면 무법사고 왔을 때 우리 한글하고 이런 차이가 되겠죠.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떨치고 날리고 자 이것도 해볼까요? 겨울의 고개는 1번, 2번 그 다음에 외로울 소나무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꼭 순서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지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일단 가능하면 문법상으로 개념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네요.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떨치고 겨울의 고개는 외로운 소나무가 피어난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을에는 벼가 익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모습이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운 이런 경우 보면 오이가 한자가 있는 거 보면 매달려 있는 과일들 있죠. 이렇게 매달려서 그 큰 과일들 있죠. 이런 과일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외로운 한자가 많이 외롭다는 표현을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부모 없는 그 자식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아비 없는 그 자식 개념을 표현한다든지 했을 때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이라든지 그다음 뭐 참이라든지 아까 뭐 단편이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열매들이나 오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외로운 문자가 들어가는 것도 보면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소나무 있죠. 소나무는 겨울이나 뭐 어느 때나 변함없이 색깔이 그대로 보이죠. 여기서 보면 겨울의 고개 봉우리에서 보니까 참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외롭긴 하지만 뼈안하게 참 멋있게 든든하게 색깔을 변하지 않고 서 있구나 이런 표현한 거죠. 결국 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지키는 또 사람이 있다, 물건이 있다, 사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상적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볼 수도 있기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하나씩 한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뭐 버들 양자가 있죠. 버들 양 나무 목자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변량자죠. 변량자하고 변량자하고 틀린 것이 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꿀 역자예요. 요거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더라도 혼돈을 많이 하니까 이 글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변량, 바꿀 역자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빛날 휘자요. 불화자가 들어갔을 때는 요거는 빛박자가 되면 그것도 빛날 휘자인데 이제 얘하고 틀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자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거느릴 영 게 됐죠. 거느릴 영 그럼 이것이 하이건 영 된 거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아시죠? 요거는 자 이건 뭐죠? 눈목자죠. 눈목자에다가 점이 두 개 찍겠어요. 그럼 이거 뭐죠? 조개패죠. 눈으로 잘 보고 뭐든지 잘 파악하고 잘 생각하고 해서 정리해야만이 결론은 눈으로 잘 봐야만이 돈을 얻을 수 있다. 옛날에 이제 조개를 주셔서 많이 좀 화폐 같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개념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이가 그쪽에서 조개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아이는 모르고 그 버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보고서 이상하다 하고 확인 보니까 그것이 한 4천만 원 넘어가는 그 뭐 진주 같은 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또 뒷얘기가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면 암이 걸렸는데 진료해보니까 3,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병원비가. 그런데 그게 4천만 원짜리를 했으니 이게 하늘의 뜻을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참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그렇듯이 이게 조개패 같은 경우에 보면 눈으로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조개패에서 보화를 패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게 됐으면 머리 내리잖아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도발을 잘못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된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거느리려 같이 따라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일자라는 거 봤을 때 두 개가 있으면 해일자가 두 개 있으면 밝을 헌, 해일자가 세 개 있으면 너무나도 박다 못해서 맑다는 얘기죠. 맑을 정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눈목자를 세 개를 하면 눈매 예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제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분이 너무 이뻐요. 보니까 눈매가 너무 이뻐요. 앞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눈매가 너무 예뻐서 표현하기가 뭐여서 제가 요 글자를 두 개를 썼어요. 두 개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자예요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잘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디 인터넷에서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내 눈매가 이렇게 예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고 확인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번에 참 견지가 틀리시구나 하는 것도 내가 느꼈는데 일단은 특히 여인애들의 눈매가 예쁘고 일단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요. 왜? 의성어나 어떻게 표현은 거듭 말씀드린 같이 한자에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한글에서는 그냥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이번에 눈매가 너무 예쁘다. 어떻게 표현할까? 이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이 글자를 하나 더 한 글자를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써놓으면 눈매가 예쁘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 나무 목자를 이렇게 막 써놓으면 숲을 사되는데 나무가 많다, 무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자는 의성어나 의태를 표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같이 보시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밭전자가 두 개 있으면 나라 있는 밭, 강하고 세 개가 있으면 밭갈피, 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봉자 아시죠? 법봉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무너질 붕 아시죠? 산이 눌렸으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죠. 안 좋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 개만 해서 법봉자 백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을자가 네 개가 있으면 발걸랑, 발걸남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자꾸 깊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 가지게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한자가 재밌어요 하세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한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는데 절대 안 어려워요. 지금 보시같이 그 한자의 어원만 아시면 한자는 잊혀지지도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막 우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자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가리천정에서 준비 없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하고 지족지불하게 해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추구문 내용을 한 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추월 양명휘하고 복령 수고송이로다. 뜻을 보시면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자랑하고 날리고 겨울의 고개에는 외로운 소나무가 뼈나게 있구나, 서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같이 5개, 6개 아니더라도 2개, 3개씩 하시면서 우리가 시를 시라기보다도 한 단어로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성어도 될 수도 있고 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리는 것은 간혹 보면 시간을 놓치거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몇 달 또 계속 놔두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음 기회든지 또 보셨으면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신다든 하시는 분들은 거듭 반복해서 보셔서 우리가 한 문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를 잘 성찰하시고 스스로를 인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